2007년 11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제 회고록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여당에서는 뭐 그야말로 이제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어서 이 관련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었는데 태스크포스를 위원회로 이제 격상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이 색깔론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고, 네. 문재인 전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네. 여당이 뭐 그 색깔론을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이 한 말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그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기권했는지 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 당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관련 인물들은 다 송민순 전 장관의 이 회고록이 상당 부분 틀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아주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16일, 18일, 20일 잇따라서 이게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그게 언제 결정됐는지 그거 자체가 지금 그 양쪽이 다 입장이 엇갈리더군요,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5일 날 처음 이제 이것이 논의가 됐고, 네. 거기서 결정이 안 돼서 16일 날 그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거기서도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을 보면 그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만부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그 안보실장 이렇게 기권을 주장했다는 거고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다수 의견들을 이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송민순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해서 회의는 파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를 그 16일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 주재로 이제 외교 그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때 회의는 관저에서 열렸다는 16일 날 그렇습니다. 회의는. 이제 네. 대통령 주재로 이제 회의가 열린 거고, 여기서는 이제 경론을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송민순 전 장관 이제 회고록의 내용이고요. 예. 문재인 전 대표 측의 그 김경수 의원,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죠. 결국 기권하기로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이제 서로 입장이 상반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기권이 결정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18일 날 이제 또 다시 이제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열리죠. 이거는 이제 그 송민순 장관이 여전히 반발을 하면서 그 대통령한테 A4 용지에 그 한 4장 정도 되는 그 만년필로 직접 이 북한 그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이제 하고 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한번 회의를 더 한번 해봐라 해서 회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의견을 이제 직접 확인하자고 이제 김만부 국정원장이 여기서 제안을 했다는 거고, 다시 회의를 주재했던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의논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이제 김경수 의원은 기권 결정을 여기서 이제 북한에 통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회의 주제는 문재인 비서실장이 아닌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했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 개인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었는데 다수가 기권하자고 하니까 다수 의견을 따라갔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 쪽 그 사람들의 얘기였는데, 본인은 어떤 쪽이었는지 내가 어떤 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은 문 대표가 당시 분명히 이제 그 찬성하자는 의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권하자고 그래서 아마 그 대세를 따랐던 것으로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건 회고록 내용은 굉장히 그 자세하게 기술돼 있지 않습니까?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때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쭉 기록돼 있는데, 지금 반대쪽이 기억하는 것은 또 그거와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확인해 보려면은 대통령 기록물을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당장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송민순 전 장관이 뭐 각종 기록들을 다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수백 개 정도의 뭐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 당시 기록들을 근데 그거를 갖고 이제 있답니까? 만약에 뭐 공개를 한다면 좀 더 뭐 신빙성을 더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송민순 전 장관이 오늘 뭐 기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이거 회고록을 쓴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기록을 다 수백 가지 그 기록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회고록을 작성한 것이고 그 과정이 그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진실은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늘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출근길에. 예,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은 분명히 팩트 위주로 그리고 기록 위주로 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건 뭐 정확한 그것이 뭐 공신력 있는 기록은 아니니까 대통령 그 기록원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예. 그 기록을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록을 보려면은 15년 동안은 못 보도록 돼 있습니다. 예, 딱 예.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 기록을 한번 열람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금 현재 300명 그 의원 중에 3분의 2가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군요.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야 뭐 당연히 뭐 찬성을 하겠지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이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지난 2013년에 그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그 포기와 관련해서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 그 당시 그 대통령 기록물을 한번 보자고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결국 보려고 했다가 결국 그것이 없어가지고 사초 실종 그 논란까지 빚어졌고 보러 그것 갔는데 때문에 없었죠.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아주 그 코너에 몰면서 좀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그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쉽게 아마 거기에 그 기록물을 보자고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누군가가 그 뭐 고발하든지 어쨌건 이것이 검찰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수사를 하면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발부받으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그 국회의원들의 찬성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분명히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 부분은 조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송민순 장관이 이걸 왜 썼느냐 지금 우리가 다 뭐 야권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송민순 전 장관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걸 왜 썼을까? 이게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하는 게 제일 의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송민순 장관이 이 그 회고록을 쓴 것은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그 참여정부 내 이 외교 안보 라인 중에서는 소수였다. 네, 어? 네.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외교라는 거는 특히 남북 문제 이거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뭐 대중 그다음에 대미 이 주변 국가의 어떤 조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회고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지난해 원래 이거를 그 내려고 했는데 뭐 네, 네. 출판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정세를 전혀 모르는 그 학자라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느 한쪽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전혀 의식을 못 하고서 그냥 책을 냈을까 하는 부분이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제 외교부 장관을 서로 이제 물려받은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장관이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서 그 후임으로 예. 송민순 장관이 당시 이제 외교부 장관을 이제 물려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교부 내에 이른바 그야말로 이제 엘리트층이었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어쨌든 오늘 그 송민순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 책을 보시면 뭐 내가 왜 이 책을 펴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손학규 전 대표하고 상당히 절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를 그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8대 총선이죠. 그 당시에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전신인 그 당시 통합민주당의 대표였던 그 손학규 대표의 추천으로
그 당시에 비례대표 의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일한 뭐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정치권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뭐 그 손학규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딱 맞춰서 그 회고록을 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억측이나 비약이 아닐까 이런 판단입니다. 예. 모든 걸 뭐 음모로 보면은 한정 없습니다만은 그 자기가 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수백 페이지짜리 책을 써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그걸 냈다라고 보기가 그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이게 그 회고록 자체가 한 550페이지 정도 되고요. 예, 네. 요거는 한 8페이지 문제가 되는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 책을 처음 본 몇몇 기자들도 이 내용을 그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처음 이제 이거를 보고 그 처음에 이제 이거를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예. 그 언론사에서도 이거를 대단히 크게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이게 주말 동안에 이제 점점 이게 마치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면서 이게 네. 이슈화가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전 장관이 이 회고록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뭐 유불리까지 계산하면서 썼을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의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책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것도 좀 이상하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정상회담 때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을 하는데 그게 김정일 쪽에서 강력하게 뭐 훈령을 내린 거라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합의가 됐다. 그러면 3자가 되면은 남한 미국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도 있고 오늘 또 탈레반의 뭐 신임장 제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계속 뭐가 하나씩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건 이제 2007년 7월의 문제인데 그 네. 당시에 이제 샘물교회 사건으로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 이제 생명이 위협이 가해지 그러니까 아예 탈레반한테 신임장을 제정하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당시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안했다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정확히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간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다면 네. 그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답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 이슈가 점점 더 확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더 큽니까? 글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뭐 미르 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뭐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정국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 그야말로 이제 가뭄의 단비를 만난 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이슈를 뭐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 이슈를 가급적 그 조기에 차단하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색깔론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치부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진상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여야 간의 어떤 공방이 계속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반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최순실 씨 딸 문제가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예. 이대 교수들이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오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그 최순실 씨 그 딸 그 정유라 씨라고 이제 그 승마 특기생으로 이제 이대 입학을 했는데 네. 그 입학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좀 중간에 또 그 학사 관리 과정에서도 뭐 거의 엉터리 리포트를 내고 그리고 또 수업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 비학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뭐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오늘 오후에 그 이대하고 학생 일부하고 그 교수하고 그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대 그 측에서 뭐 이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는 자리를 이제 갖는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의혹을 아주 깔끔하게 그 해소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세간의 제일 큰 관심은 최순실 씨가 실제로 현 정부의 정권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세로서 비선으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의혹만 났을 뿐이지, 특히 이제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뭐 사무총장을 뭐 영입하는 뭐 그런 과정에 이제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 정도지, 국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뭐
또 아니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의혹 제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2대 이 딸의 어떤 입학 문제라든지 학사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고 특히 그 또 지도 교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역할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은 점차 지금 이제 규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조금씩 이제 사실로 이제 밝혀진다면, 뭐 아니면 뭐 일부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뭐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예. 크게 보면 지금 이 최순실 씨 딸 문제, 이화여대와 관련된 문제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는 그 과정에서의 거기에 개입했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그 사안이 개입됐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재단에서 모금을 하는 그 과정에서 800억 원 모금하는데 거기에 강압이 사실상의 강압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것도 상당 기간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각종 의혹은 지금 제기된 상태고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규명 내지는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은 앞으로도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전국의 안개 속입니다. 양쪽에서 그 하나씩 그 어떤 공격의 소재들,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부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